읽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휘력 때문에 어휘력 이것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말할 때 어떤 말을 어떤 어휘를 써야 되는 건지 자주 생각나지 않고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글쓰기와 토론 능력을 이렇게 하는데도 잘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매우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바로 이 책을 제가 사서 봤는데, 유성경 씨라고, 이분은 이제 30년 넘게 매일 글을 쓰고 있으면서 1993년부터 라디오 방송에서 글을 썼습니다. 일주일에 5권 이상을 책을 읽고 있는 다독가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휘력 부족이 단순히 국어 능력 문제가 아니며 얼마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가져오는지 깨닫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어휘력이 필요하다. 작가는 어휘력의 쓸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 책에 담게 됐다.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공감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서두에 이런 얘기를 작가가 쓰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일상생활에 비춰 감지하지 못하는 어휘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짚는다. 특별히 격가지 서술을 줄일 수 있는 맞춤 낱말에서는 적절한 낱말을 몰라 서술로 풀어놓는 일상어휘를 골라 소개했는데, 여기에도 혹은 이럴 때도 쓰는 낱말이 따로 있었어. 관심 있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그 어휘력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요, 어휘력을 키우는 기술을 습득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썼습니다.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휘력에 직결되는지에 대한 글이라고 하겠다.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말만 나는 우리말에서는 귀로만 듣는 입말을 사전에서 찾아 나의 어휘로 체득한 경험을 담았는데 어휘의 신선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 억양인데 그것이 표준말인 것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토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3장에서는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다. 어휘를 문장의 구조와 떼어놓을 수 없으니 글쓰기에 연계했다. 4장은 한 개의 낱말에 대해 궁금해하고 음미하는 일이 어떻게 어휘력을 늘리고 그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례를 들어줬고요. 어른의 어휘력에 대해서 쓴다 했더니 주변의 반응이 이러해서 그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나 보탬이 되길 바라며 공들여 썼으나 부족하고 주석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주석으로 소개되는 낱말에는 생소한 어휘도 있지만 익히야 하는 어휘도 많을 것이다. 쉬운 낱말이 굳이 주석을 단 이유는 다른 낱말과 함께 배치했을 때 의미나 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나 어감이 맞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책의 주석을 챙겨 읽으면 어휘력이 조금은 늘 수 있을 것이고 국어사전에서 어휘 찾는 재미를 느끼는 계기가 된다면 밥 위에 떡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휘력의 밑에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읽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제에는 사회 역사와 사람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신조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지난 26년 동안 라디오 방송 작가로 일한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의 말소리가 가장 아름다움을 사랑해서였다. 그처럼 낱말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낱말을 뒤살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글눈을 뜨고 말기가 트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후의 세상은 이전의 세상보다 훨씬 크고 새로운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알고 나면 소중해지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글과 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작가의 자기의 담는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참
우리들에게 이 나이 먹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책이다. 아니냐?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의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 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대화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이제 이렇게 저급한 단어를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의력의 부족들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의력은 더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좋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전 찾는 느낌도 여기서 이제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참 그런 점에서 이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일독,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책을 일독하시는 게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차례에 대해서는 1장에 대해서 이래서 의력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책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계속 읽어야 할까, 세 번째는 의력이 부족하면 생기는 일, 네 번째는 언어 한계는 상상과 인식의 한계, 다섯 번째는 나의 세상은 언어의 한계만큼 작거나 크다. 여섯 번째, 의력 관성만큼 줄고 관심만큼 는다. 일곱 번째, 격가지 서술을 줄이는 맞춤 낱말. 여덟 번째, 의력 감정을 품위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아홉 번째, 의력이란 체험한 낱말의 총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제2장에서는 의력을 키우는 필수 조건이 뭐냐. 첫째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언어적 직관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세 번째는 사물에 쓰는 말과 사람이 하는 말을 구분하라. 네 번째는 차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을 경계하라. 다섯 번째는 맞춤법과 기본 문법부터 읽혀라. 여섯 번째는 독심술보다 말의 힘을 믿어라. 일곱 번째는 내 말이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지하라. 여덟 번째, 공감 오력을 키우는 으뜸 조건. 아홉 번째,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열 번째,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말만 나는 우리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무슨 뭐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에게 영화배우 그 사람 누구다? 그러면 잘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지미 같은 사람은 지금 20대 애들이 알겠어요?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추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3장에서는 의욕을 키우는 방법들, 말 맛을 파악해라. 두 번째는 글을 쉽게 쓰는 기초 여력. 세 번째, 수식어를 용언으로 돌려라. 네 번째, 생각이 충만해진 게 먼저다. 다섯 번째, 틀 만드는 연습. 여섯 번째, 기본 문장 쓰기부터 능숙하게 읽혀라. 일곱 번째, 문장 수집과 필사. 여덟 번째, 자료 근거 제대로 활용하기. 아홉 번째, 논지를 만드는 힘 키우기. 열 번째, 변칙을 배울 수 있는 테스트 노랫말. 11번째, 관점을 키우는 책 읽기. 12번째, 콘테스트 읽는 연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글을 쓰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메모해, 읽었던 것들을 메모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뭐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죠. 글을 읽으면서 좋은 글을 이렇게 담아 두려고 하는데 메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좋은 책을 읽었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분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어휘를 만나는 즐거움. 첫 번째, 고정된 정의에서 벗어난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낱말을 뒤살피고 음미하면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음소로 시작해 어휘력과 사고력 확장하기. 네 번째, AI가 사람의 어휘력을 능가하기 힘든 이유. 다섯 번째, 질문으로 시작해 어휘력과 사고력 확장하기. 여섯 번째, 달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실 이제 요즘 뭐 AI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성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그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을 다 그 인공지능에다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빅데이터에다 넣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둑 같은 경우도 그런 수순들을 갖다가 거기다 수십만 개를 갖다가 넣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AI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 장기라든지 뭐 서양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다가 이 빅데이터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못 이기지만은 인간의 감성적인 그런 것들은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연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오늘 또 소개했습니다만 377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아마 제가 책을 읽고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책을 읽고 소개하는 것을 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새 책을 이제 인터넷 사서 읽으면서, 물론 예전 책도 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손에 들었던 책들은 다시 그렇게 읽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책들을 이렇게 늘 사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책, 나이가 드신 분들,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어른들의 어휘력,